즐거운 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의 가수 최윤입니다. 아니 글쎄 오늘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금강산을 구경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금강산을 어떻게 구경해요? 그리고 이곳이 지금 어디냐? 바로 속초인데 속초에서 금강산을 어떻게 구경해요? 말도 안 되지. 진짜라고요? 금강산도 식구경 아니야?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갈까요? 아니 채윤 씨, 이젠 우리 제작진을 좀 믿어봐요. 우리가 설마 속초까지 오라고 하곤 금강산 안 보여드리겠어요? 보여준다고요. 그것도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운 금강산의 다양한 모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소장품도 보여드린다고요. 자, 그럼 금강산으로 출발!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지금 건물이 굉장히 큰데 보니까 국립산악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저 위에 지금 아저씨가 지금 한 분 지금 등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지금 금강산 갈 건데 금강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말을 안 하네. 어쨌든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반에 성공하신 진짜 그 유명하신 산악인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하셨는지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제가 옆에서 뵙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채윤 씨가 왜 이렇게 들떴냐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동경, 그리고 한계에 도전하는 인물, 바로 박경희 산악인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정, 그야말로 드림스 컴트루. 제가 사실 관장님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아니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금강산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여기로 오라 그랬거든요. 저희 박물관 옥상에 가면 실제 네. 금강산 자락을 볼 수 있어요. 금강산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실물도 보실 수 있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금강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과 또 사진으로 금강산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네요? 진짜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구경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보시죠. 아이고, 의심쟁이 채윤 씨가 겨우겨우 금강산 입구에 도착을 했어.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언젠가는 금강산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곳. 먼저 조선시대 금강산부터 만나볼까요? 원장님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리면 병풍 같은 거는 휴대나 또는 다른 분들이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화첩으로 금강산 그림을 그려서 돌려보셨어요. 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산을, 금강산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선비들도 네. 금강산에서 이렇게 네. 풍요를 즐기고 뭐 이러셨는 건가요? 그렇죠. 금강산에 가셔서 경치 좋은 곳에서 시도 읊으시고 또 노래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심신수양을 하고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조선시대 문인들은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는데요. 한양을 출발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경로에서 묵었던 사찰이며 주막 등을 기록하는가 하면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람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쭉 둘러보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은 지금 어떤 게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금강산에 관한 건데요. 금강산 등산 붐이 일었어요. 철도도 놓아지고 호텔도 짓고 그래서 수학여행까지 금강산을 올 정도로 등산 붐이 일었고 또 금강산에서 암벽, 빙벽, 또 산악스키 같은 근대 등반의 시작이 됐던 무대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이 금강산 구경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붐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 관광을 좀 장려를 했기 때문에 뭐 철도라든가 도로 또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췄고
또 일본에서까지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는 그런 아주 관광 명소로서 금강산을 부각시켰었어요. 일제강점기 1924년 철원에서 김화간에 철도가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잡지나 신문에 실린 기행문을 보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단되고 나서는 금강산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99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산악인들이 북한에 가서 금강산의 암벽, 빙벽 개척을 했어요. 오. 북한 산악인들하고 합동으로.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거죠?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했던 역사를 이렇게 사진하고 그래도 장비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네. 너무 짧은 역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들러보니까 그야말로 금강산이 그리운 금강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문하신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을 이렇게 적어서 다시 게시하고 한번 있습니다. 금강산을 네. 진짜 가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네. 담아서 여기 소원을 또 다 적어주셨네요. 와, 이렇게 지금 금강산에 대해서 또 둘러봤는데 금강산만 보고 가려니까 사실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뭔가 또 더 이렇게 보여줄 거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설 전시하고 있는 거는 한 200점 정도 되고 네. 여기도 한 100점 정도 전시를 했는데 또 수장고에 더 많은 소장품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의미로 수장고에 있는 유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물을 보여주신다고요? 아니 그 귀한 걸요? 와, 이곳이 지금 수장고,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한다는 수장고예요.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너무 설레, 너무 설레. 알겠습니다. 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어머나, 와, 와. 국립산악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은 모두 3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발굴하고 있는 산악박물관에 그야말로 귀한 보물을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설레요. 어디 그럼 우리나라 산악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유물들 감상해 보실까요? 관장님, 이거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상경표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상경표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낡았지만 그 보존성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0년쯤 된 책인데도 이게 한지라서 이렇게 상태가 양호하죠. 여기 보면 이제 설악산을 보면은 네.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 예, 여기 설악산은 있네, 예, 예. 예를 들면 일명 한계산, 오, 그 당시 한계산이라고도 불렸고 또 인제 동쪽 50리에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고을에서 산까지 오. 동서남북 그다음에 거리, 면리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도록 만든 지리서인 산경표. 조선판 GIS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경표와 같은 지리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유산이라 더욱 의미가 깊죠. 이거는 그 삼척이라는 네. 도시의 옛날 삼척부죠. 거기에 지도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TV 진품 명품에 나왔던 거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 네. 그다음에 강, 그다음에 요 그 빨간색 선은 도로예요. 그리고 마을, 그리고 저쪽은 바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삼척 지도. 제가 또 삼척에 그 일가견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 삼척에서 제가 또 MC도 보고 아, 네. 삼척 시민들이 저 보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 요쯤에서 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네. 태백산 등 백두대간 일부와 황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조선 후기 강원도 삼척의 모습을 세세히 담고 있는 옛 삼척지도.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등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피켈도 보이는데요. 확실히 우리 민족은 산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죠? 누군가에겐 어느 날 되돌아보는 작은 추억에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의 추억이 담긴 물건은 중요한 역사 자료로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수많은 산악인과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한 다양한 물건들은
훌륭한 산악 유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산악 강국이 되는 길은 잘 기록하고 잘 보관하며 가치를 알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 보시는 아미동. 그렇죠. 진짜 여기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마을인데, 자, 일단은 우리 많이 또 걸어야 돼요. 진짜? 걸을까요? 갈까요? 출발. 출발. Let's go. 오늘은 역사와 삶이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로 출발해 봅니다. 선생님 조심. 혼자 지나가면 딱 좋을 만큼의 좁은 길이었는데요. 이것도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 이게 길이라고요? 진짜 그거 재밌어.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부탁해? 아니 왜 부딪히나 지금? 뭐든지 먼저 앞으로 가던지. 아니 왜 이렇게 부딪히나? 아니 갈 길 가는 거잖아. 아니 내가 먼저 가면 되잖아. 갈 길 가는 거잖아. 옛날에 여기가 다 방 한 칸짜리 한 평짜리에서 가족들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한 칸이나 그 한 평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위안이 되겠다. 요새는 다투면은 방에 탁 들어가고 방문 확 닫고 탁 들어가는데 그렇지. 옛날에 다투도 이렇게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같이 살아야 되지. 그래 가면서 봐도 저 길만 저기 새로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기 옛날 거 조금 느끼는 거야. 좀 더 알고 싶어지는 아미동. 그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미동 하면은 또 살아있는 역사 우리 마을 해설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딱 한 칸이 여기는 미로 같은데요, 진짜. 아이. 골목이 넓을 이유가 없고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니까 따닥따닥 붙어 살고 조금 당겨줘야 되고 조금 뭐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다만 좁은 그 길이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몸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길이 된 거죠. 자기 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집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오면 못 자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생겨도 다 저거 집은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안 들어가면 혼나니까요. 그쵸? 멘트 시대 몇 년도 돌아가신 것도 글자로 나와 있죠. 무덤 얼마나 많았어요. 다 모던이었죠. 사건이었죠. 여기는 이제 한국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 전쟁에 피난 오신 분들이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네. 여기가 이제 납골묘고 밑에는 유골함이 들어있으니까 죽은 자. 위에는 피난 오신 분들이 살아왔던 이제 산자, 죽은 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동네 아미동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피난 시절에 막 무섭기보다는 저 눈물 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래서 지금 그 피난 오신 분들 말씀은 우리도 불쌍하고 고향에 못 간 너희도 안 되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함께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최민식 제1세대 다큐멘터리 작가. 서민의 삶을 기록한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작가님의 흔적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의 피난민들과 서민들의 일상을 담아낸 사진들인데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사진들 중에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분들은 아직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일 뿐더러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내야 했던 어떤 옛날에 그렇지 피난민들의 어떤 그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나는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동네가. 널려있는 돌을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 올려
집과 역사를 지은 이곳. 애환이 느껴지는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희망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담비가님의 특기를 보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예, 예. 오래됐는가 봐 한국에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닭씨 절대 아닙니다. 이쁘잖아요.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 이 동네 사요. 얼마 정도 살아요? 60년, 50년. 나는 80년 살았네. 80년 살았다고 이 동네? 나는 10살 때 왔다 10살 때. 그래가지고 지나다 저 강원도 천은사. 아, 강원도에서? 그전에는 여기 자전거 하나만 싹 올라가서 길이 없어갖고 피나 나가고 여기 살 때는 지금 이제 길도 넓고 차도 큰 차도 되고 이제 참 좋아. 여기 많이 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빨래하러? 딱 이제 어머니. 감천곡에도 가고 저 여기 계달그릇도 가고 갔어요. 여기 한국 사람 못 봤죠? 여기 있어요. 말 잘하네. 말 잘하네 진짜로. 예. 알고 보면 담미가 씨가 우리 어머님들이랑 참 잘 맞아요. 대화가 일단 잘 통합니다. 자, 이렇게 친해진 어머님께서 오래된 분식집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야, 근데 얼핏 봐도 세월이 느껴지죠. 근데 약간 여기 어머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지금 되는 거 나을밖에 없어. 라면이요? 국수도 파는데 지금 김이 없어. 아이고, 없어도 됩니다. 이 추운 날에는 또 속 따끈하게 데워줄 라면이잖아요. 달걀도 푹 풀어서 구수하게 퍼지게끔. 아, 맛있겠네요. 오,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싹. 아, 이 면은 끊기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라면 3,000원에다가 누가 이렇게 갈갈이 입니까? 그러니까. 네? 반찬이 2개예요. 하나는 과일하는 김치. 예. 아, 진짜 찐이다. 오, 김이 진짜 맛있어요. 뜨끈하게 하루 피로를 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라면으로 하루 피로 다 풀었습니다. 아미랑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6년 됐어 올해까지. 내가 지금 나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들으니까 내가 지금 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좋아요. 서로 없이 사니까 뭐 니도 먹어 니도 먹어. 아, 서로 도와주면서 사니까. 오늘 여행도 사람 냄새 가득한 참 따뜻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행 어떠셨습니까? 여행 전문 리포터 담미가님. 자, 오늘 지금 여행 아주 좋았었어요. 죽는 사람 밑에 있고 사는 사람 위에 살았다. 이게 조금 신기하고. 이 아미동에 왔더니 이런 전망대와 사랑 가득한 이런 자리가 있네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쪼름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이에요. 보통은 장소가 생각이 나고 어떠한 뭐 화려하고 흔적이 꼭 남겨진 것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쳤던 그냥 그 어머님들과 했던 대화들, 옛날에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놀러와 부산이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하천 안심습지. 겨울의 대표적인 철새 고니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매년 약 100여 마리의 고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새들을 촬영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탐조 회원들. 안심습지는 탐조인들에게도 유명한 사진 명소입니다. 우아한 겨울 손님 고니. 그런데 사실은 꽤나 시끄러운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깨끗거려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내 먹고 있는 자리인데 왜 오냐 이거지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네.
자기 가족이 아니면은 먹이를 같이 먹을 공유 안 하려고 그러지. 가족 단위의 영역 생활을 하는 고니. 때문에 영역 다툼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다소 과격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고니는 뭐 우리가 흔히 백주라고 부르고 고니 전체가 하얀색이고 또 평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싸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냐 이러면 고니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좁은 공간에 자기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확보된 공간 내에 다른 개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쟁을 하게 되고 많이 다투게 됩니다. 넓은 공간이면 이만큼 많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고니는 생각보다 훨씬 큰 덩치의 소유자인데요. 천연기념물인 고니는 8kg에서 최대 20kg에 달하고요. 날개를 펼치면 그 길이가 2.4m에 가까운 큰 잡식성 조류입니다. 긴 목과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바닥에 있는 먹이를 찾고 있는 고니. 시베리아에서 번식 활동을 하다 겨울이 되면 먹이 활동을 위해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새들이 늘 일정한 경로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이동 경로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물림돼서 항상 그 자리에 살았던 겨울에 살았던 장소에 다시 날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서식했던 공간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보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니가 비상하는 모습은 사진가들이 가장 담고 싶어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진가들이 일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 어르신. 딱 봐도 포스가 남다르십니다. 어르신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고니가 11월 6일에서는 7일 선발대가 6마리 내지 7마리가 와 여기에. 그 다음 갈 때는 3월 5일에서는 7일 나고병 2-3마리가 나고병이 있어요. 환자, 남하는 사람, 날개가 뭐 이상 있는 사람 못 날아가고 그때는 3월 한 7일 때면 싹 다 날아가요. 그 변화된 모습이지요. 뭐 매일 다르니까 10번 찍으면 10번 다 다르니까 새로운 모습 그것 때문에 또 오고 만날 속아가지고 또 오고 그렇죠. 나오는 게 더 즐거워요. 집에 있으면 병나고. 탐조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고되기도 하지만 매 순간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담기 위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새끼하고 둘이가 싸움하니까 안 되니까 어미가 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조지가 좀 내보내. 그러니까 저 새는 1년 사시사철을 다 찍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재로서는 새가 상당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분야에서 새를 새로 탐조해서 찾았을 때 그 새 이름을 보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희열이 있죠. 탐조의 매력에 푹 빠진 김용식 사진가. 사진을 찍으며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대구 자연의 건강한 모습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저 나무 거목 시큰 거 있어. 여동 왔을 때보다 더 옆에 탁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어두운 생각이 난다. 생태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생태계가 하나의 큰 떠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면 동물은 그 중에서 바퀴쯤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어떤 한 부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이 사라져서 큰 구멍이 생긴다 그러면 비행기는 온전하게 날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 생태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도심지 내의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존이 아니라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비상의 순간. 예고 없이 시작된 날개짓에 사진가들의 셔터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데요. 평균 몸무게 10kg, 날 수 있는 새들 가운데 가장 무겁다는 고니. 고니가 비상을 위한 발돋움을 시작하는데요.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치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합니다. 매년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안심습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물과 철새들을 위한 소중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새들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생활 조건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새들이 못 살면 사람도 살기에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새 사진을 저희들이 찍기 전에는 그저 건너가 볼 수 있는 그 강, 그다음에 습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새를 찍어 보니까 이 참 금호강과 안심습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특히 신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새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같이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을 헤치며 바닷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민들. 이들의 배엔 보물이 한가득입니다. 쌉싸래한 맛과 바다 향이 일품인 겨울철 별미 감태입니다. 바다 맛, 단맛도 있지만 감칠맛이 있어요. 천혜의 갯벌에서 자란 귀한 초록보물 감태 맛보러 떠나보실까요? 아침 해가 밝아오고 갯벌이 점점 드러나자 어민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 서산의 가로림만 갯벌입니다. 길이 쫙! 우와! 내가 오늘 감태 만나러 오는 줄 알고 바다, 너가 이렇게 길을 쫙 내줬구나! 근데 감태는 어디 있는 거야? 감태가 철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죠? 이거 뭐 전국이 다 아네. 감찰 있지요. 감태가 제철이라는 거. 비도 맞이하고 겨울에 눈도 맞이하고 얼었다 녹았다 이래야만이 감태가 딱 맛이 나요. 제 맛이. 아니 그러면 지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추웠잖아요. 예.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참 채취하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제 눈에는 감태가 안 보여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이리 와요. 내가 보여줄게. 어디요? 바로 이게요 이거. 바로 수루먹에 남기기 다 감태요. 갯벌 사이로 보이는 초록빛 해초. 언뜻 봐서는 물이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거 그냥 갯벌 위에 이끼잖아요, 이끼. 이끼가 아니에요. 저게 감태예요.
감태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장화로 완전 무장을 합니다. 회장님 같이 가요. 갯벌 한가운데로 들어서니 이끼라고 했던 게 미안할 만큼 탐스런 초록빛이 지천입니다. 싱그러운 감태를 보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죠. 봐요, 이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딱 아주 가로수름한 이게 감태요.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 양식이 불가능해 어민들도 감태 서식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캐요, 아버님? 꽐꾸리로 딱 들어서 끊어야만이 뿌리가 안 상해서 한 10일 있다가 또 채취할 수가 있거든. 꽐꾸리로 한번 해봐. 여기 좀 딱 채취를. 네. 네. 아, 잘하네. 아유, 예, 네, 그렇지. 예. 아, 이 잘해요. 뿌리도 안 자르고 깨끗이 이렇게 잘면 돼. 아 진짜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기술자보다 더 나서. 이걸 믿어야 돼. 등기로 따지면 특등급이야, 특등급. 특등급? 예. 계장님의 칭찬에 저도 신바람이 났는데요. 과연 속마음도 같으실까요? 잘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접 잘못한다고 하면 되나.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아이고 조금 무대도 잘한다고 해야 아유 정말 잘하는 기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의욕이 있잖아. 그런 마음이 또 못해주잖아.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거지. 역시 계장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깨끗이 잘매는 건 처음 봤어. 근데 아까 저희 감독님이랑 뭐 소곤소곤 하시던데 제 욕한 거 아니시죠? 아니요, 너무 잘해요. 진짜예요? 예. 믿어야지. 예. 그런데 갯벌에서 허리 숙여 감태를 채취하다 보니 어느 순간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이렇게 캐다가요 허리 쫙 펴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난 것처럼 너무 예뻐요. 이쁘죠? 이게 바닷물에 일조량이 6시간 쓰고 6시간 돌아서 그 태양을 받아서 자란 감태기 때문에 영양가치 있고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전국이 다 알아서 이 서산 가로리만 감태라면 최고 쳐줘. 1등이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노 감태 이거 맛이 궁금하네. 감태 맛을 보러 육지로 나왔지만 채취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민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와, 아니 생각보다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많이 가죠. 이렇게 여러 번 세척을 하면은 깨끗이 돼. 오, 와, 몇 번이나 세척해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면 한 4번 정도. 4번?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잘 세척한 감태는 네모틀에 넣고 얇게 펼쳐주는데요.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빈 공간이 없도록 골고루 잘 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펼쳐진 감태는 건조기 속으로 넣어주는데요. 2시간 30분가량 건조를 하고 나면 김처럼 바삭한 감태로 변신합니다. 와, 입안 가득 바다향이 와 엄청 가득 진짜 퍼지고요. 근데 약간 달기도 해요. 김이랑은 조금 다른 게 그 김의 바다맛, 단맛도 있지만 끝에 이 감태 특유의 약간 씁쓸한 맛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산 여 중앙리 감태를 제일 알아줍니다. 그래서 서산 감태 하는 건가 봐요. 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더 맛있게 먹는 거요? 네. 이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감태 가공 공장인데요. 작업장에서 건조한 감태를 받아 가공을 거쳐 감태 김으로 생산합니다. 고소함을 살려줄 참기름과 들기름도 뿌려주고 소금 살짝 넣어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와, 지금 제 마스크를 뚫고 이 바다 향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 맛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밥을 싸먹기 적당한 크기의 감태 김입니다. 와, 뭐야? 입에서 녹는 게 약간 초록색 솜사탕 같아요. 위에 솔솔솔솔 소금을 뿌려놔가지고 짭조름한
맛이 들어오면서도 이 감태 그 특유의 바다향과 감칠맛이 우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진짜요? 서산 감태 밥도둑이네. 내가 이 감태로 만든 파스타집 가르쳐 드릴까요? 감태로 파스타를 만들어요? 네. 서산의 한 파스타 맛집, 이곳의 대표 메뉴가 바로 감태 파스타입니다. 제가 감태 주먹밥, 감태 김은 먹어봤어도 아니 감태를 이용한 파스타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맛이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어떻게 파스타에 감태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동생이 파스타를 무척 좋아해요. 근데 이제 동생이 감태를 한번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서산 명물이 감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맛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감태가 들어간 파스타, 연두빛 색감부터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 어떠세요? 사장님! 어머! 와 뭐야 이거? 어머머. 예, 맞으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크림 파스타랑 감태랑 어떤 궁합일지 좀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 꾸덕꾸덕한 그 크림의 식감에 이 끝에 그 감태 특유의 그 약간의 씁쓸한 맛과 바다향이 느껴지면서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데요. 사장님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감태 파스타. 특제 소스에 새우와 채소, 버섯을 볶아주다가 생크림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오늘의 주인공 감태는 오일과 버터를 함께 넣고 갈아서 페스토로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오일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집 나름대로 비법인 오일을 만들어서 갈았을 때 나중에 크림 파스타 만들 때 믹싱이 들어가면 그 조리할 때 잘 어우러져요, 면하고. 소스가 끓어오를 때 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감태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바다향 솔솔 풍기는 싱그러운 초록빛 파스타입니다. 크림 파스타는 크림 파스타인데 그 은은한 감태의 바다향이 크림 파스타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별 주는 그런 식당에서 팔만한 정말 고급스러운 파스타예요. 이어서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떡갈비 라이스도 소개합니다. 일단 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이 겉에 발라진 그 달달한 양념이 육즙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매일매일 만들기 때문에 아마 풍미는 느끼실 거고 작게 한 이유가 아이들도 먹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콤한 샐러드 소스는 떡갈비의 맛을 한결 살아나게 합니다. 이 소스 굉장히 매콤하네요. 네네. 김치 같아요. 네, 왜냐면 그래도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야채 무침이 아마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소스를 뿌려서 드리고 있고. 아니 이 소스가 한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떡갈비 한 입 베어 물고 요거 소스 묻은 양상추 하나 다 먹고 밥 한 번 먹고.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설거지하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색다른 매력의 감태 파스타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떡갈비까지 바다와 육지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하나에 손 한번 만져봐도 돼요? 굉장히 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쌍따봉 쌍따봉.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감태를 이용해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내는 이곳. 서산의 명소로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산에 와서 이 감태 채취도 하고요. 또 감태 찐맛까지 다 느껴봤는데요. 이야 진짜 올겨울에 이 서산 감태 맛보러 서산에 안 오시면요. 다들 진짜 아쉬우실걸요? 그쵸? 당연하죠. 서산 가로림만의 청정갯벌이 품어낸 천연보약 감태. 풍부한 일조량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달달하면서 뛰어난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겨울이 가기 전 밥도둑 감태와 함께 떨어진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본 순간 덕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곳이 있습니다. 인기 웹툰과 방탈출이 만나 색다른 재미와 매력을 선사하는 웹툰 방탈출, 귀여운 물고기들이 있는 수족관 카페로 지금 떠나보시죠.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에는 웹툰 덕후와 방탈출 덕후의 취향을 동시에 저격한 곳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웹툰을 테마로 특별한 방탈출의 세계로 모셔갑니다. 얼른 가볼까요? 어서 오세요. 웹툰 방탈출 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천지인 전통사상 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IoT 기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추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웹툰을 소재로 한 방탈출 카페가 없어서 영주시와 저희 회사와 같이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웹툰 방탈출 파크라는 곳은 이제 영주가 유일합니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웹툰 방탈출, 어떤 테마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테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테마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신강님, 유미의 세포들, 호랑이 형님, 신의 탑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찾아서 유미의 세포들. 옛날 설화의 신박한 재해석 호랑이 형님. 25번째 밤의 여정 신의 탑. 당신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신강님. 저희가 소재만 웹툰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풀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4가지 테마 중에 별 2개부터 별 4개까지 다양한 난이도가 있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친절하신 담당자분이 계시니 웹툰 내용을 몰라도 방탈출 초보도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네요. 이 점이 바로 덕후의 취향을 저격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테마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방탈출 파크에서 유미의 세포들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문제 푸는 재미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 인기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탈출과 문제풀이 방식은 비슷한데 저희 웹툰 방탈출 파크에서는 인기 많은 웹툰을 소재로 쓰다 보니 이제 몰입감과 흥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끌려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오히려 더 재밌다고 하시는 그런 기억이 남네요.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방탈출 게임 말고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와 웹툰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귀여운 굿즈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인데 더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영주시 가운동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인데요. 다른 카페와는 달리 특별한 테마로 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찰랑찰랑 푸른 물결을 가로지르며 힘찬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족관 카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수족관 카페? 푸르른 물결에 눈이 부신 이유가 바로 이 수족관 때문이었네요. 요즘 애완동물을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꼬물꼬물 열심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 푹 빠질만도 합니다. 우울하게 지내던 차에 딸아이가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 어때? 아빠의 취미 생활을 해보면 어때? 라는 권유를 받고 이색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수족관은 8개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는 20여 종이 있고 마리수는 약 1000여 마리입니다. 카페 안에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네요. 물멍하기도 좋고 자연 속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이 수족관에는 천사 물고기라고 불리는 엔젤피쉬가 살고 있는데요. 보통 무리 생활을 하고 느긋하게 유영하는 모습이 상당히 우아한 고기입니다. 암컷이 산란을 한 후 한 쌍이 자신들의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개체들을 공격하는 부부애가 유별난 아이들입니다. 열대의 끝판왕, 열대의 항제라고 불리어지는 디스커스입니다. 빛깔이
아름답고 동작이 유연한 반면 무척 예민한 편이어서 유목이나 수초를 많이 심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물고기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물고기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겠죠?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와서 물고기랑 뭐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조용한 데서 힐링도 하고 얘기도 해서 좋아요. 가끔 머리 아플 때 물고기 보면서 힐링하러 와요. 예쁜 고기들도 되게 많고요. 식물도 같이 있어서 함께 이제 즐기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식물에게도 남다른 애정으로 정성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세심한 손길에 식물들도 행복합니다.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이 이 수족관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로 바꾸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자그마한 노력이 고객님들과 소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족관 청소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가로 수족관은 그나마 정리를 하면서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된 수족관, 모양을 좀 냈던 수족관은 닦고 나면 상체가 다 흠뻑 젖을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닦고 난 이후에 물고기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족관뿐만 아니라 곳곳에 놓인 식물을 관찰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수분을 보충해주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이 뿜어 나옵니다. 물고기를 좋아하시고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위로받고 힐링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서로에게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영주에는 이 외에도 덕후들의 취향에 저격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맛보면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들. 이번 기회에 덕후의 세계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